프리미엄 미국 주식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 마련을 해봤습니다.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연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도 중요하지만 또 연휴에도 쉬지 않는 가상화폐 시장, 이게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님 오늘 특별하게 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올해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이제 가상화폐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달러화 기준으로 10만 달러를 훌쩍 넘었던, 물론 지금은 조금 밀려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로 열풍이 좀 강세를 좀 보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미리 좀 예견을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학교에서 뭐 강의를 하긴 합니다만 네. 무슨 가격 얘기를 사실은 하진 않습니다. 뭐 비트코인이 얼마 갈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요? 그런데 네. 제가 뭐 일반적으로 강연할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차트는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아주 초창기부터 네네. 지금까지 그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를 보여주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잘 보면 아마존 주식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렇군요. 그래서 단기간 급등락은 있지만 예.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걸 좀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 얘기는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코인 시장 얘기할 때 장기적인 안목을 별로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조금 문제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 국내 코인 시장을 잘 보면 안정적인 코인보다는 우리가 소위 이제 알트 코인이라고 하는 그렇죠. 잘 듣도 보도 못한 코인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 이쁜 코인.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교수님이 좀 잡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저희가 갖고 있는 지금 당면한 어떤 이슈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고, 이거는 뭐 물리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학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보안성이 좀 좋아서 그런지 암호화폐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암호화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꽤 많이 했었는데 그렇군요. 이게 이제 소위 구글에서 만들었다는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오면 기존의 암호 체계가 전부 다 무력화되고 비트코인 같은 어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기사가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컴퓨터 그러면 뭐 16비트 컴퓨터, 예. 32비트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네. 비트 수가 높을수록 성능이 더 좋은 거죠. 네. 우리가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빗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큐빗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 구글이 내놓은 양자 컴퓨터 윌로우라고 하는 양자 칩은 105큐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뱅킹 시스템이나 비트코인 같은 걸 무력화시키려면 네. 한 1,300만 큐빗 정도가 필요합니다. 1300도 아니고 1300만이네요. 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구글도 이게 비트코인을 무력화하려면 최소 10년은 더 걸린다. 그러면은 그 정도까지 가긴 갈 생각은 있는 거네요, 구글도. 그렇죠. 그래서 구글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면 10년 이제 지나면 네네. 이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도 네.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런 보안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암호화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예측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양자 내성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도 견디는 암호를 얘기하죠. 예. 이 양자 내성 암호 표준화에
이미 착수했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쓰는 암호 체계를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뭐 양자 컴퓨터의 등장에 너무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일단은 자본시장에서 너무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일부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 기사들이 계속 재생산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오해를 좀 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는 관점에서 교수님께서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그에 따른 내성화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얘기해 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잠깐 얘기했던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안정적인 그런 코인들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게 뭐 그대로 번역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키워드들까지 포함해서 2025년 암호화폐 키워드가 디파이, ETF까지 이 세 개가 꼽힌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뭐 ETF는 워낙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는데 뭐 이런 네. 것들 실제로 비트코인 관련 ETF가 미국에서는 10여 종이 넘습니다. 아 벌써요? 네, 그래서 ETF가 일단 승인이 됐고 이것은 앞으로 어느 정도는 확대돼 나갈 것 같고요. 이렇게 ETF 승인이 확대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네. 지금 개미들이 투자해도 가격이 이 정도 올랐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면 뭐 가격은 조금 더 상승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ETF가 화두가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예. 코인은 말 그대로 코인을 발행할 때 금이라든가 달러를 금융기관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변동폭을 제한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조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달러랑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정부가 규제할 수도 있다. 아 그래서 다른 코인보다는 좀 규제 리스크가 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네요. 예, 또 다른 시각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랑 직접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정적이다. 그렇죠. 예.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면 쓸수록 달러의 영향력은 강화된다.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좋아하겠네요. 대통령 당선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 그러네. 그래서 시각이 좀 두 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디파이라고 하는 건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대출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금융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만들자.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유명 대학에서 이 디파이 강좌를 계속해서 엽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시장에서도 이 디파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파이가 그렇게 각광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조금 온도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내년에 핫 키워드가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ETF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스테이블코인 얘기가 조금 길어졌었는데 스테이블코인 하면 저도 알고 있는 게 그 테더라는 회사거든요. 이 테더의 영토 확장이 최근에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랑 연동되니까 네네. 사람들이 좀 마음을 편하게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코인이 워낙에 조금 불확실한 자산처럼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특히나 테더 같은 경우는 달러랑 연동돼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의 어떤 위상을 강달러? 높이기 예.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다 보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테더가 전방위적으로 네. 자기네들 코인이 사용되는 그 사용처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노를 젓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그렇죠. 어. 특히나 이제 요새 AI가 이슈니까 예. 또 AI 서비스랑 연동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걸 또 시장에서는 놓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런 긍정적인 포인트들,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테더에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가격 전망은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네. 어쨌든 비트코인이 좀 10만 달러 넘어서고 나서는
약간 이거 좀 조정을 받는 기분도 있고 예, 내년에도 과연 이런 무시무시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문도 좀 던지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가격이 많이 오른 건 네.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조정에는 들어갈 거고요. 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저 암호화폐가 잘 돼봤자 중국인만 돈을 번다. 그땐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트럼프 2기 때는 실제로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인구수가 미국인이 더 많습니다. 많아졌다면서요? 그러니까 보유 예. 총액에 있어서 보면 미국이 더 많죠. 그래서 그 시각이 좀 바뀌었고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자녀들이 네. 요 MZ 세대들은 암호화폐를 좋아한다라는 메시지를 트럼프한테 많이 던졌고, 그걸 알려줬구나. 그렇죠. 그게 이제 공약에도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내가 이렇게 내각을 꾸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사들 중에 지명자들 중에 암호화폐에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론 머스크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 초반에는 어느 정도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게 좀 후광 효과를 당겨서 좀 벌써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시선이 있어서 그런지 비트코인이 좀 조용할 때 알트코인이 간다 이런 얘기들이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뭐 리플이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강한 탄력을 좀 보였었는데 이런 그 변칙적인 플레이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트코인을 네. 우리나라에서는 잡코인 이런 식으로 해석을 그쵸, 합니다. 예. 그래서 알트코인은 다 쓸데없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알트코인은 이게 얼터네이티브 코인의 줄임말이고요. 네네.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코인들. 그쵸. 이걸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뭐 이더리움도 알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더리움은 워낙 뭐 유명한 암호화폐고 그렇죠. 예. 리플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리플이 유명한 이유는 사용처가 리플만큼 명확한 암호화폐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기존의 스위프트망을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거기다가 리플은 예전에 SEC에서 암호화폐를 굉장히 억눌렀을 때 예. 암호화폐 진영을 대표해서 SEC와 법정 소송을 벌였던 그런 화폐입니다. 오, 뭔가 영웅적이네요. 약간. 그렇죠. 게다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소송에도 이겼고 사용처도 명확하고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게 명확히 보이니까 리플이 예전처럼 다시 강세로 돌아서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래서 단기 등락은 계속 있긴 있더라고요, 리플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안에서는 거의 뭐 많은 분들이 좀 일픽으로 좀 꼽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비트코인도 잘 챙겨가시고 알트코인 중에서 뭐 리플도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쪽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때 또 인기를 끌었던 NFT에 대한 얘기도 최근에 다시 좀 나오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NFT는 암호화폐는 아니죠. 그냥, 그렇죠. 예, 제가 보통 이제 설명할 때는 이거는 디지털 자산 또는 뭐 일반 자산에 대한 등기 권리증 같은 겁니다. 등기 권리증. 네,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 자산에 대한 소유주가 누군지를 식별해 줍니다. 그쵸. 보통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N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립토 윈터, 즉 혹한기 네네. 이런 때가 왔을 때도 미술품과 관련한 NFT 시장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계속 경매 들어가고 네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네. NFT 시장은 오히려 좀 쓰잘데없는 것들은 다 정리되고 아. 고가 시장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성숙했군요. 그렇죠. 그래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별 이상한 디지털 그림, 네. 뭐 말도 안 되는 것들도 NFT 얘기만 나오면 막 가격이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됐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 이제 고미술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NFT가 다시 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새는 이제 RWA 그래서 뭐 리얼 월드 에셋
NFT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게 이제 또 NFT와 직접적으로 연계됩니다. 디지털 미술품뿐만이 아니고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실물 자산도 NFT와 연계시켜서 뭐 조각 투자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NFT는 조금 눈여겨봐 두시면 조금 재미난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뭐 이미 얘기를 했죠. 뭐 비트코인의 수도로 만들겠다,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한 이후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맞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 초기, 그러니까 정부 집권 초기까지는 아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에서는 리플, 그리고 그게 또 확장됐을 때 NFT까지 매기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요 그림 한번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결국에는 그래서 트럼프에서 계속 비롯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 미국과 중국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우호적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결국에는 뭐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좀 크다고 봐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다라고 봐야죠. 지금 사실은 냉전 시대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냉전이라고도 네. 하죠. 네. 그런데 냉전 시대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미국이 어떤 금융 압박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미국의 금융 제재를 우회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이 두 나라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도 예. 이제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 자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금이라든가 달러 말고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사들여서 이걸 전략 자산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사실은 그게 명확화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얘기다. 특히나 이런 신냉전 시대에는 네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처럼 비트코인을 빨리 뭐 사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엘살바도르는 사실은 전략 자산 차원이 아니고 네. 국가의 통화를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꾼 거죠. 거기는 뭐 돈 없을 때도 계속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뭐 도박 비슷하게 맞아요. 한 예. 거고요. 사실은 뭐 엘살바도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뭐 전략 자산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암호화폐를 조금 정부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워낙 예전에 그 바다 이야기 때 대인 게 있어서 기억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지금 정부 인사들이 너무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조금 한 발자국씩 정책이 늦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미국보다 조금 더 빨라야 미국을 앞서갈까 말까인데 그렇죠. 미국보다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라가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의 전향적인 모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셨고 그런 그 생각이 조금씩 물들고 있는 덕분인지 그 과세가 유예됐잖아요. 네. 이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과세가 유예되면 예. 뭐 이렇게 좀 거래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 건 과세 유예 정도가 아니고 그렇군요. 관련한 법제도나 뭐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과세 유예보다는 굉장히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왜 우리는 ETF 승인을 안 해주지? 그러네요. 이게 제일 문제실 거예요. ETF 승인은 이제 진짜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미 미국에서도 10개 이상의 상품이 네, 그러니까요. 나왔고 실제로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 강연 자리에 가도 이거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네. 해외에 있는 건 투자할 수가 없고 국내는 또 승인을 안 해주고 이래서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사실은 뭐 주식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네. 부동산도 뭐 투자하기 좀 그렇고 네. 근데 ETF 승인도 안 나고 근데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도 있는데다가 주식도 잘 되고 뭐 이러니까 젊은 층들이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거의 국내에서는 투자를 포기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무슨 미국보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보다 뭐 앞서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또 무슨 뭐 비트코인을 뭐 통화로 만들라는 얘기도 아니고 예. 적어도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승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언제까지 좀 바다 이야기 트라우마에 갇혀 있을 건가. 네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 바다 이야기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이어지는 거였군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실제로 정부 당국, 저는 이제 대통령 자문 기구에 지난 정부에도 있었고 이번 정부에도 있었으니까 예.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을 만나 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제가 좋은 얘기를 몇 가지를 하면 예. 실패했던 사례를 더 많이 얘기하세요. 아. 그래서 이런 어떤 우려 때문에 이 법제도나 이런 어떤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게 뭐 물론 이해는 갑니다. 뭐 일상에서도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은 야 그거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책이고 그 나라의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문제겠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지금 글로벌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뭐 디지털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조금 거기에는 반대 입장이고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뭐만 나왔다 하면 무슨 청을 만듭시다. 아 컨트롤 그러면 타워를 또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가 네, 있군요. 만듭시다 네. 이러거든요. 그게 청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 네. 이게 되게 잘 될 것 같으나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네. 조직이라는 게 정부에서 힘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연륜도 있어야 되고 네네. 거기 오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데 디지털청 만들어봤자 예. 거기에 뭐 고위직 공무원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또는 아주 우수한 성적의 고시를 통과한 그런 고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거기 안 오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러면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 체계 안에서 ETF 승인이라든가 뭐 이런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고 그다음에 보니까 이게 반응도 괜찮고 잘 되더라. 그럼 그때 가서 청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뭘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런 또 포인트가 있기는 있네요. 확실히 또 일하는 거랑 실무하는 거랑 또 다르죠. 예, 느낌이 또 그 안에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짬의 차이 뭐 이런 것도 좀 맞습니다.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시는 분들의 이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아직까지도 조금 그런 좋지 않은 코인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지 않은 코인이 많죠. 예. 코인이라는 게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 패턴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알트코인 맞아요.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강연을 해보면 그걸 아는데 하시는 거예요. 아 맞아요. 예. 예, 알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거든요. 코인 중에서는. 흔히 말하는 도파민이 터지는 코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아심에도 알트코인 위주로 듣도 보도 맞아요. 못한 알트코인 위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 아니 위험 신호가 오면 제 거 팔면 되죠. 그렇죠. 맞아요. 이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24시간 365일 또 서킷 브레이크도 없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예.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게 안 팔립니다. 그래서 사실 나만 아니면 돼 식의 이 투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게 안 팔릴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은 정말 급전직하로 떨어진다. 이걸 진짜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게 흔히 투자와 투기가 한 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글자 한자 차이고 뭐 점 하나 차이이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좀 올바른 투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좀 자세가 필요할지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른 아침에 여기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주식 투자할 때만큼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인 투자할 때는 공부를 너무 안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주식 투자하시는 정도만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그래도 실패를 줄이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코인이라는 게 말씀하시는 걸 쭉 듣다 보니까 저조차도 뭐 코인은 그냥 뭐 도박판이지 투기판이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부를 하면 또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요. 주식 시장 공부하시는 만큼만 코인 시장에 대한 공부가 좀 들어간다면 올바른 투자, 건강한 투자를 좀 이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정리해 주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조 교수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